우리들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디. 이런 스파이더맨에게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우주 기생충 베놈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걸 어떡하죠? 이런 베놈에게도 소니라는 기생충이 집착을 하고 있네요. 라스트 댄스라는 이름의 똥꼬쇼까지 시키면서 말입니다. 베놈 3 라스트 댄스. 우선 저에게 있어서 리뷰를 한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작품 혹은 상품에 대해 작성하는 소논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에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으며 그 의견 또한 저는 충분히 존중드린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놈 3 라스트 댄스 이하 베놈 3는 애초에 없어도 되는 영화입니다. 심지어 없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영화는 총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는 제가 작년에 본 영화 중 베테랑 2를 제외한 가장 끔찍한 영화로 베놈 3를 선정하게 만들기 충분하였죠. 첫 번째는 스토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시리즈에 비해 원작에 대한 고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시리즈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하나 이야기의 개연성이 부족하다를 넘어서 없다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참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이후로는 베놈 3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놈 3 라스트 댄스는 신비오트들의 왕 널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널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코덱스를 찾기 위해 수많은 제노페이지를 살포하면서 이번 메인 빌런이 널이라고 관객들에게 각인시킵니다. 이후 전작 쿠키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이동한 에디와 베놈이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죠. 이들은 원래 소니 유니버스로 돌아오자 바에서는 에디가 패트릭 머리건을 죽인 범인이라는 뉴스가 발현되고 있었고, 에디는 이를 알고 도주하기 시작하죠. 이들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바에 신비오트 조각을 남겼고, 이를 정부에서 회수하여 가는 도중 제노페이지가 베놈을 추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장면이 전환되면서 미 정부가 51구역에서 신비오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패트릭 멀리건은 이곳에 살아남아 연구 대상이 되어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계속 반복할 뿐 유의미한 대화는 진행하지 않았었죠. 이때 베놈은 에디와 뉴욕으로 향하였고, 비행기로 이동하는 도중 제노페이지를 만나고 베놈이 널과 코덱스에 관한 설명을 에디에게 하게 됩니다. 널은 신비오트의 왕이었으나 그의 사악한 내막을 알게 된 신비오트들이 그를 어둠 속에 봉인하였고, 그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코덱스가 필요하다. 그 코덱스는 베놈 1에서 에디가 사망하였을 때 베놈이 에디를 살려주면 생성되었고, 이들이 완전체로 변신하였을 때 추적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죠. 제노페이지는 완전체로 베놈이 변할 때 코덱스의 신호를 발견하여 이들을 추적하기에 완전체 변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됩니다. 이 이후 에디는 정부와 제노페이지 양쪽을 피해서 도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요원들이 제노페이지에게 사망하게 되죠. 이러한 희생을 앞에서 목격한 스트릭랜드 장군은 패트릭 멀리건과 그의 신비오트 톡신에게 자세한 내막을 듣게 됩니다. 베놈이 코덱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신비오트나 그 숙주, 즉 이 이야기에선 베놈이나 에디겠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망하지 않는 한 이 코덱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정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 사이 도주를 지속하던 에디가 마틴 가족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51구역으로 향하는 길에 에디를 라스베가스에 내려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죠.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 지내자는 베놈과 에디의 생각에 라스베가스는 충분히 안전하였고, 마틴의 제안을 받아들여 라스베가스를 향하게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1편부터 베놈과 에디를 챙겨주는 첸 아줌마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베놈을 라스트 댄스를 추자는 억지를 부리며 완전체로 변신해 첸과 춤을 추고, 이로 인해 제노페이지에게 쫓기게 됩니다. 변신을 풀면서 제노페이지는 다른 곳으로 향하였지만 에디는 정부에게 생포되어 51구역 신비오트 연구시설로 납치되죠. 이곳에서 살아있던 패트릭 멀리건을 만난 에디는 모든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노페이지에게 맞서게 됩니다. 이때 연구실에서 보관 중이었던 신비오트들이 이 제노페이지를 막기 위해서 모두 탈출하였고, 제노페이지도 떼거지로 등장하죠. 이런 급박한 싸움 중 51구역에 도착한 마틴 가족 또한 신비오트와 제노페이지를 목격하죠. 이들 중 한 마리는 제거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제노페이지들을 모두 죽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에디와 베놈은 이들을 지키고 제노페이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하였고, 베놈은 연구시설에 있던 산성물질 분사기로 남은 제노페이지를 끌고 가 함께 동기화 진합니다. 에디는 치료시설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발설 금지당하고, 베놈을 잃은 슬픔을 혼자 뉴욕의 자유여신상을 바라보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베놈 시리즈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쿠키 영상에서 처음 바에서 정부에게 회수되었던 베놈의 신비오트 조각이 바퀴벌레에 붙어있는 것을 비추면서 베놈이 죽지 않았다는 암시와 널이 코덱스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가 깨어난다는 묘사와 함께 영화가 끝나게 되죠. 먼저 말씀드리자면, 베놈이라는 캐릭터를 원작에 상관없이 좋아하시거나 그래픽이 뛰어난 작품을 보시는 걸 즐기시는 분에게는 베놈 3는 충분히 매력적인 작품일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신비오트를 표현하는 그래픽이나 액션씬에서의 그래픽이 자연스러웠던 부분은 굉장히 뛰어났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래픽을 제외하면 칭찬할 곳이 없는 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죠. 영화는 종합예술이기에 그래픽뿐만이 아닌 스토리, 음향, 카메라 등 다양한 부분이 좋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베놈 3는 저에게는 좋은 영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베놈 3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놈과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이하 베놈 2라고 칭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하지만 베놈이라는 캐릭터의 정체성을 알고 있고 이 캐릭터의 탄생비화에 관심이 없다면 베놈과 베놈2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리즈는 베놈이라는 주인공만을 공유하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놈 시리즈의 장점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데 전작에서 등장한 스토리나 빌런을 이어가기보다는 그때 남겨놓은 복선을 회수하는 정도에 그치는 연출을 보여주기에 속편을 보는 데에 있어서 전작들을 알고 있으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어떻게든 오리지널 드라마나 전작과의 연계를 시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가 배워야 할 점이겠네요. 그에 비해서 원작에 대한 고증이나 존중에 관해서는 소니가 훨씬 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로는 영화 베놈, 베놈2에 대한 스토리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모든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영상은 베놈 시리즈 전체에 대한 리뷰가 아니기에 간단하게 장단점만 말씀드리자면 영화 베놈의 장점으로는 디테일적인 부분을 잘 챙겼다는 부분과 그래픽이 너무 좋았다는 부분을 언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비오트들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던 것은 물론이고 라이엇과 베놈의 전투 장면에서는 서로의 심비오트가 벗겨지면서도 자연스러운 그래픽으로 싸움 구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 추격신에서 에디가 머릿속으로 베놈과 대화하는 중에는 유리창에 비친 에디의 입이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연출, 원작 팬들을 위한 쉬베놈의 깜짝 출연까지 이러한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이 무색하게 앤과 에디의 관계와 댄과 에디의 행동, 베놈이 안티히어로로 각성하는 동기와 같은 스토리적인 측면에서 개연성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기존의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3 때와는 다른 원작처럼 마초적인 느낌의 베놈이 등장하였다는 점을 제외하면 스파이더맨과의 연관성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볼만한 킬링타임 영화라고 당시에 저는 평가했습니다. 베놈 3에서는 영화 베놈에서 기용될 만한 떡밥으로 베놈의 기원이 심비오트라는 부분과 영화 베놈의 사건을 통해서 에디가 한 번 사망하면서 이를 베놈이 살려냈다는 부분 정도 말고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몰라도 이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기에 베놈은 심비오트라는 기생생물이고 원에서 에디가 죽다 살아나는 일이 있었구나 라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에 이어 베놈2는 베놈과 동일하게 베놈과 카니지를 표현하는 그래픽이 좋았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베놈3와 더욱 관련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베놈2는 몇 가지 고증이 잘 되어 있는 작품이란 평가와는 별개로 서사가 엉망이고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에서는 오히려 고증을 엉망으로 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베놈3에서는 베놈2에서 깔아놓은 복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필수적인 부분을 제거하기까지 하였죠. 원작 설정에 준하는 설정으로는 심비오트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강해지는데 카니지가 베놈의 다음 세대 심비오트라서 무기로 이루어진 촉수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부분이나 캐서디의 여자친구로 등장한 베리슨의 경우 원작에서 등장한 뮤턴트 캐릭터 슈렉으로 오리지널 캐릭터의 눈에 있는 화장을 영화에서는 상처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고증을 지켰습니다. 카니지의 경우 베놈과 에디와는 다르게 둘이서 완전히 융합했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베놈이 에디의 갑옷처럼 몸을 덮는 연출이 아닌 캐서디가 카니지로 일그러지며 변신하는 듯한 묘사를 한 것도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작에서는 카니지의 다음 세대 심비오트인 톡신이 정의로운 경찰인 패트릭 월리건에게 융합하여 히어로 쪽으로 묘사됐는데 이를 위해서 패트릭 형사를 카니지 베놈이 전투하는 장면에 등장시켜 그 영향으로 그가 톡신이 된다는 떡밥을 남기는 연출은 원작 팬들에게 환호를 들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베놈과 에디의 감정 싸움의 분량이 상당히 길어 전투라고 할 만한 전투는 마지막에만 등장하였고 베놈 1의 단점과 동일하게 스토리에 있어서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꼽힐 것입니다. 베놈이 카니지를 보고 That is the red one! 이라고 말하였지만 지금까지 심비오트가 3개 의해서 전투력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은 언급된 적이 없었죠. 카니지가 자신의 자식이고 다음 세대 심비오트가 훨씬 강하다는 설명이 없었기에 원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빨간색 심비오트는 강하구나 라는 설정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캐서디가 카니지와 갈등을 빚은 것이 베리슨 때문이라는 것도 둘이 완전히 융합했다는 위의 설정과 충돌하며 여자친구를 구하고 싶은 캐서디와 베놈을 죽이고 싶은 카니지의 의사가 맞지 않아서 결국 자신보다 약한 심비오트인 베놈에게 지게 되는 순간은 어찌 보면 억지로 베놈이 이기게 하려고 끼워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스토리에 생기는 많은 구멍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에디와 베놈의 사이가 나빠졌다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너무 할애하여 그것을 제외하면 스토리가 없는 축에 속해서 다음 세대 심비오트인 카니지가 연쇄살인마 캐서디의 손에 들어갔다 베놈과 에디가 싸웠다가 화해하였다 화해한
둘이 카니지를 쓰러뜨렸다 라는 세 줄 요약까지 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이와 같이 영화 베놈2 또한 영화 베놈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에서의 고증과 그래픽적인 부분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스토리적인 부분에서의 약한 개연성과 설명에 부족한 설정들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평가했던 부분이 기억에 남죠. 굳이 베놈3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비오트 연구가 미 정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패트릭 멀리건의 몸 안에 심비오트가 깃들었다. 그리고 베놈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사건으로 인해 마블 유니버스로 갔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모르더라도 베놈3를 관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이며 충분히 납득 가능한 설명 또한 등장합니다. 베놈3는 이러한 베놈과 베놈2에서의 장점을 공유하나 이들 이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상의 그래픽이나 액션씬의 경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영화의 개연성과 스토리적인 부분은 상당히 큰 구멍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번 3에서는 원작 팬들에게 있어서도 호응을 받지 못한 엉망인 고증 또한 존재하였죠. 부정적인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 스토리의 무용지물, 고증의 부족, 개연성의 부재입니다. 우선 마지막 쿠키에서 널이 부활하는 장면과 베놈이 살아있는 장면을 통해서 이번 베놈 3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리뷰한 베테랑 2도 이러한 전개로 참 짜증이 났었는데 두 번 연속으로 이러한 전개를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제노페이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베놈의 퇴장은 스토리가 엉망이어도 고증이 옳지 못한다고 하여도 감동을 주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에디와 어떤 삶을 보냈고 에디와 하고 싶었던 것이 많았다는 것을 영화 곳곳에 묘사하기에 그저 살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묘사되었던 베놈이 에디를 위해 자신이 제노페이지와 함께 소멸해야겠다는 희생정신을 보여주는 장면은 정말 숭고하게도 보였죠. 하지만 이를 베놈의 퇴장이 아니라 일시적인 헤어짐으로 만들면서 감동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널이 부활하게 되면서 코덱스를 지키기 위한 에디와 베놈 그리고 후반부의 수많은 심비오트들의 희생은 그냥 개고생이자 개죽음이 되었습니다. 이를 보는 관객들에게 있어서도 이러면 내가 왜 보러 온 거지? 혹은 아이 시간 버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이런 허무한 전개 자체는 절망적인 세계관에는 어찌 보면 정말 잘 맞습니다. 크툴루 신화와 같은 코스믹 호러 장르가 이에 어울리고 이러한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도 존재하죠. 여기서 코스믹 호러란 인간이 마주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존재나 강력한 존재를 내세워 무력감이나 허무함을 통한 공포를 유발하는 장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를 잘 살린 작품은 게임 캐린 더 박스, 아이작의 번제, 혹은 영화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 자체가 호불호를 매우 타는 부분이기에 메이저로 팔리는 히어로 영화 프랜차이즈에는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전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널이 현재 나타난 코덱스의 개수가 몇십 개가 존재한다. 이 중 아무거나 회수해와라 와 같이 에디와 베놈이 널의 부활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다른 곳에서 벌어진 일까지 막을 수 없다는 묘사를 집어넣어서 개연성이라도 확보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연성을 내던진 소니는 다음 시리즈를 킹인 블랙으로 만들고 싶었는지 너를 띄워주기에만 바빴죠. 두 번째로는 고증의 부족으로 이는 기존 베놈과 베놈2에서는 충분히 살아있던 부분인데 이번 영화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였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톡신, 하이브리드, 널의 설정 변경에 있습니다. 원작에서의 톡신은 카니지 다음 세대로 정의로운 경찰 패트릭 멀리건을 통해 선한 인품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히어로로 활동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베놈3에 등장하는 톡신은 마치 원작의 래셔와 같이 초록색 색감의 의미심장한 말만 던지는 캐릭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심비오트는 세대를 거치면서 강해진다는 설정을 베놈2에서 카니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어가려고 하였던 소니가 톡신을 바로 제노페이지에게 희생시킨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설정 충돌을 만들어냈었죠. 만약에 제노페이지가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라면 베놈이 제노페이지를 산성물질로 녹일 때와 같이 베놈 혼자서 제노페이지가 감당이 가능하다는 연출을 하여서는 안 되었고 톡신이 약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더욱 지적인 측면이 뛰어난 심비오트를 묘사하고 싶었다면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제노페이지의 약점을 알려주거나 널이 부활한 후에 대책을 알려주는 식으로 등장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니는 이 둘을 모두 안 챙김으로써 그저 소모성 캐릭터를 만들어버렸죠. 처음에 팬들은 톡신의 색이나 디자인으로 인해 이를 톡신이 아니고 다른 심비오트를 패트릭에게 주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았지만 감독이 직접 이를 톡신이라고 묘사하며 원작에 대한 고증을 날려버린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후반부에 수많은 제노페이지들의 습격을 심비오트들이 합세하여 막는데 원작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의 에고니, 라시아, 페이지, 라이엇이 합쳐진 심비오트가 등장하고 캐릭터 자체의 인기가 없기는 하였으나 하이브리드 특유의 심비오트들이 합쳐지는 연출은 영화에서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원작에서는 하이브리드가 연구실에 gat혀있던 심비오트였고 연구원을 통해서 탈출하는 스토리는 영화에서 충분히 재현되어 있는 환경이었기에 저는 처음에 저들이 합쳐져서 하이브리드가 되고 베놈과 함께 제노페이지를 막겠구나, 혹은 베놈과 같이 합쳐져서 제노페이지를 죽이고 베놈 시리즈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다음 시리즈를 베놈이 아닌 심비오트가 메인이 되는 하이브리드라는 걸로 이어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건 영화의 후반부에 가서였죠. 영화에서는 이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이름 모를 심비오트들이 그저 힘을 합치는 정도로만 등장하여 아쉬운 부분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라이엇은 1편에서 사망하였으나 에고니, 래셔, 페이지의 경우 비슷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색이 변경된 형태로 등장하였기에 이들이 합쳐지거나 베놈에게 흡수되어 더욱 강해진 베놈이 제노페이지를 제압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기존의 톡신이 알려주었다라는 설정으로 이어갔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고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그저 수많은 심비오트들을 등장시키고 이들을 안티히어로가 아닌 그냥 히어로로 만들기 위해서 원작의 설정까지 변경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죠. 영화에서도 페닐 에티라민이 주식이 되는 심비오트는 원래 사람의 머리를 뜯어먹어서 그를 충족하는 설정으로 에디도 이를 신경쓰며 안티히어로 활동을 하였으나 3편에 와서는 그저 에디가 초콜릿을 먹는 것으로 페닐 에티라민을 충족시키고 사람을 먹을 필요성이 없어지며 안티히어로라는 베놈 자체의 정체성에도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원래 스파이더맨의 아치에놈이라 등장한 캐릭터이기에 스파이더맨 없이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컸지만 이와 같은 스파이더맨을 제외한 설정까지 엉망이 되는 고증으로 인하여 소니 세계관에서의 심비오트는 그저 페닐 에티라민이 주식인 기생충이 되어버렸죠. 마지막으로 널의 설정 변경 또한 아쉽게 느껴집니다. 원작에서의 널은 셀레스티얼이라고 하는 우주적 존재를 죽일 정도로 강한 것으로 묘사되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에고의 행성으로 등장한 셀레스티얼의 머리가 널이 죽인 셀레스티얼의 머리라는 설정이 원작에는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범우주적인 존재인 널이 심비오트들이 선한 쪽의 캐릭터다 라는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심비오트들로 인해 봉인되었다는 설정은 널의 캐릭터성이자 위험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였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하이브 마인드라는 설정도 심비오트들이 자신을 봉인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하지 못하는 설정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 와중에 널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위험있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 봉인된 상태에서 심비오트의 숙적인 제노페이지를 생산해내었다 라던가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든 부활하였다 라는 상황을 부여했지만 개연성만 파괴하였을 뿐 널 자체는 설정 붕괴 덩어리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하였죠. 마지막으로 개연성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시리즈 내내 이어졌다는 부분이 너무나도 화가 나죠. 스토리에 있어서는 별로다라는 평이 주를 이루었던 시리즈이기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으나 보통 마지막 엔딩을 잘 마무리하면 그렇게까지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레스토랑에서 디저트는 무난한 샤베트나 케이크를 내놓는 것이고요. 베놈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라스트 댄스는 라스트 댄스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소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개연성이 틀어진 부분이 첸 아줌마 라스트 댄스를 하기 위해서 베놈이 완전체로 변신한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장면까지의 베놈은 제노페이지를 경계하여 에디와 함께 있을 때 최대한 완전체로 변신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첸 아줌마가 함께 춤을 추자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노페이지가 사라진 것 마냥 갑자기 완전체로 변신해버리면서 베놈이라는 캐릭터를 어딘가 모자란 심비오트로 만들어버리죠. 만약에 제노페이지를 쓰러뜨릴 방법을 하이브 마인드를 통해 알아내었다거나 제노페이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지구에 있는 다른 심비오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51구역으로 가려면 변신을 해서 정부에게 잡혀야 한다와 같은 이유라도 설명이 되었다면, 그렇지, 정부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해봤자 안 들어줄 거니까 차라리 잡히는 게 편하겠다. 잡히는 과정에서 에디가 어디 있는지 정부가 알아내는 것보다 제노페이지가 덩치가 크고 눈에 띄니까 제노페이지를 불러내어 정부를 에디가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고, 정부가 도착한 순간 변신을 풀어 에디가 정부에게 비살상된 상태로 잡히게 만들어 제노페이지를 따돌리고 51구역에 침투하자 라는 작전을 베놈이 에디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넣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지막에 첸이랑 춤이라도 추자 라는 식으로 진행했다면 이 부분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냥 또 신발을 못 신는다는 농담 따먹이라 하고 있었죠. 애초에 심비오트들이 그들의 창조자인 너를 봉인했다는 설정부터 개연성에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베놈의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웃기기보다는 불쾌감 만들고 왜 저지랄이지? 라고 욕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또한 베놈을 풀어주는 연구원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걸로 나오지 않고, 연구원들이 톡신이 하는 말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부분도 다른 심비오트들을 신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면서 영화가 한 부분도 빠짐없이 개연성이 어그러져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죠. 뿐만 아니라 제노페이지 또한 개연성에 있어서 갑자기 그 강력함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도 버거워하면서 제대로 대치하지도 못한 제노페이지를 헬리콥터에 돌아가는 날개로 죽이는 부분을 보면 왜 처음부터 저런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죽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지? 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죠. 또한 베놈보다 월등하게 강한 톡신이 한 번에
사망한 제노페이지를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남은 상황에서 마지막에 베놈이 혼자 모든 제노페이지를 덮어서 산성액체가 있는 곳까지 끌고 가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들을 모두 죽이는 부분 또한 한 마리만 희생하면 되었다 라는 설정 붕괴로, 그럼 다른 심비오트가 죽고 베놈이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저 제노페이지가 산성액체에 죽는 걸 알았지? 라는 의문점까지 남기죠. 저에게는 이런 개연성의 문제가 베놈이 희생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는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야겠고, 그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설정이나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 귀찮으니 그래픽 좋게 만들고 개그 좀 넣고 나서 마무리하자 라는 소니의 안일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심파만 너무 많이 넣어서 욕을 먹는 한국 영화처럼 그냥 그래픽만 잘 만들면 칭찬해 주겠지 같은 관객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태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쿠키 영상을 통해서 모든 스토리가 없었던 것이 되고 널이 부활하는 장면이 가장 개연성이 없는 장면이 되는데, 그럼 널은 코덱스를 에디와 베놈 없이 어떻게 얻은 거지? 라는 의문이 들고, 그렇게 다른 데서 코덱스를 얻을 거면 저곳에는 왜 한 거야? 라는 의문까지 들게 만들죠. 이와 같이 베놈3는 베놈과 베놈2에 이어서 스토리의 개연성이 너무나도 엉망이라 하나하나 짚기에도 힘들 정도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심지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소니는 보여주지 않았고 시리즈 자체를 말아먹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베놈3 라스트 댄스는 라스트 댄스라는 이름의 똥꼬쇼를 보여준 베놈 시리즈를 완전히 망친 작품입니다. 기존 시리즈의 강점인 고증은 찢어버렸고 개연성에 있어서는 개선은 개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소니는 모비우스나 마담 웹처럼 여러가지 영화를 포함해서 히어로 영화랑은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스파이더맨 게임을 잘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결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두 번째 영화도 이런 점수를 주고 싶진 않지만 제가 베놈3 라스트 댄스에게 주는 평가는 별 5개 만점에 0.5개입니다. 감사합니다.